적분인자를 이용해서 완전 미방으로 바꾸는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끝부분에 설명했었던 이 예문은 선생님이 일반해까지만 구하고 넘어갔는데요.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 했으니까 상수 C를 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 상수를 대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을 구하고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당연히 상수 C를 결정했어야 되는데요. 앞시간에 끝날 때 일반해까지만 해서 종료를 했었는데 상수를 대입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예제 3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미방이 완전 미방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실제로 라운드 M, 라운드 Y와 라운드 N, 라운드 X가 항상 일치할 리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미방이 완전 미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완전 미방이 아닌 미방을 완전 미방화시켜서 푸는 해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앞에 1장 3절 끝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변수분리가 안 되는 미방을 적당하게 치환을 해서 변수분리화시키는 방법을 배웠던 것처럼 그와 비슷한 논리로서 완전 미방이 아닌 미방을 완전 미방화시켜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제 3번을 통해서 이 예문이 완전 미방인지 아닌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분방정식은 완전 미분방정식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데요. dx 앞에 있는 함수를 m이라 본다면 m은 마이너스 y죠. 또한 y 앞에 있는 x를 n이라 본다면 m은 마이너스 y고 n은 x예요. 이때 m을 y에 대해서 편미분 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 n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군요. 따라서 주어진 미방은 완전 미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방이 완전 미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예문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방이 완전 미방이 아니지만 사실 이 예제 3번은 변수분용으로 풀 수 있습니다. 양변을 x로 나누고 양변을 y로 나눠서 본다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변수가 분리되니까 굳이 완전 미방이 아니었을지라도 변수분용이라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 미방을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관심은 완전 미방이 아니었을 때 완전 미방화 시켜주는 것을 찾아보려는 게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다른 각도로 즉 변수분용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 미방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용어를 하나 약속을 하도록 하고 이 용어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적분인자라는 용어를 약속하려고 합니다. 자, 적분인자 용어 쉽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모든 일개 미방은 m dx 더하기 n dy 이퀄 0의 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m dx 더하기 n dy 이퀄 0이라는 이 미방이 만약에 완전 미방이라면 이 용어는 따로 배울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미방이 완전 미방은 아니다 보니까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m dx 더하기 n dy 이퀄 0의 꼴이 m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하고 n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일치하지 않아서 즉 완전 미방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이 미방에다 적당한 함수를 곱해보려고 합니다. 0이 아닌 적당한 함수 f를 곱해볼 생각입니다. 주어진 미방 양변에다 fxy, 이변수 함수 fxy를 양변에 곱했더니 그 새로운 미방이 완전 미방화 된다면 즉 처음에는 m dx 더하기 n dy 이퀄 0의 꼴이 완전 미방이 아니었었는데 어떤 새로운 함수 f를 곱해봤더니만 새로운 미방이 완전 미방이 됐다면 그럴 때 이 새로 곱해진 함수 f를 원래 주어졌던 미분방정식에 대한 적분인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쓰면서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미방이 있습니다. mxy dx 플러스 nxy dy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이런 꼴의 미분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미방이 m을 y에 대해서 n을 x에 대해서 편미했는데 완전 미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미분방정식 양변에다가 새로운 함수 f를 곱한 겁니다. 이 식의 양변에다가 f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미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모양의 미방이 나타나겠죠. 자, 요 위에 있는 미방은 1번, 요 미방을 2번이라 한다면 분명히 1번은 완전 미방이 아니었다라고 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2번 미방, 이 새로운 형태의 미방이 완전 미방이 됐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얘를 이제 P라 쓰겠습니다. 편의상 얘를 Q라 써보겠습니다. 요 위에서는 M과 N이 이 1번식에서는
m을 y에 대해서 편밀한 거하고 n을 x에 대해서 편밀한 것이 같지 않아서 완전 미방이 아니었는데 이 새로운 미방은 p를 첨자를 써서 표시하겠습니다. 라운드 대신에 p를 y에 대해서 편밀한 거하고 q를 x에 대해서 편밀한 것이 같아졌을 때입니다. 만약 이렇게 돼준다면 이렇게 새롭게 완전 미방으로 탈바꿈 시켜줄 수 있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주어진 1번 미방에 대한 적분인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인터널 팩터라고 얘기해서 그 팩터 약자를 써서 보통 이제 F로 표시한 건데요. 자, 이제 적분인자. 이 용어도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적분인자는 어떤 미방에서 만약에 적분인자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완전 미방이 아니었던 것을 완전 미방으로 바꿔서 풀잖아요. 또한 앞 시간에 우리가 완전 미방의 일반을 구하는 해법을 배웠기 때문에 완전 미방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미방의 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음 같은 의문이 드네요. 뭐냐면 이 적분인자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적분인자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했던 미방은 1번 미방이거든요. 근데 2번 미방으로 바꿔서 푼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등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적분인자가 존재할까요? 라는 질문. 두 번째는 1번 미방을 풀려고 했는데 2번으로 바꾸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데요. 이 정리 증명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개 미방이 만일 일반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미방이 해가 구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예외를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일개 미방이 일반해가 구해진다면 그렇다면 그 미분방정식에는 반드시 적분인자가 존재한다는 존재 정리입니다. 완전 주어진 미분방정식이 일반해가 존재한다면 그 미방은 항상 적분인자가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완전 미방은 아니라고 단서를 붙인 것은 뭐냐면은 애초에 이 미방이 완전 미방이라면 굳이 적분인자 찾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적분인자라는 것은 완전 미방이 아닌 것을 완전 미방으로 바꿔서 풀겠다는 것이 주목적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완전 미방은 아니지만 일반에는 구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적분인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있습니다 라는 존재 정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곧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 존재 정리에 의해서 그렇다면 만일 해가 구해지기만 한다면 적분인자가 항상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의문은 해결이 됐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었죠. 1번 미방을 풀으라고 했는데 2번으로 바꿔서 푸는 게 과연 타당할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예, 타당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떤 걸 설명할 것이냐면 만약에 1번 미방을 만족하는 해가 있다면 그 해가 2번 미방을 과연 만족할 것인지를 알아보고 또한 2번 미방을 만족하는 해가 있다면 그 해가 바로 1번 미방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결국은 1번과 2번은 같은 해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비록 겉보기에는 다를지라도 해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방정식 이론에서 모양은 다를지라도 방정식의 해가 일치하게 될 때 그런 방정식들은 서로 간에 동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해가 이걸 만족하고 이걸 만족하는 해가 다시 이걸 만족해 주기만 한다면 두 개의 방정식은 겉보기에는 달라도 실질적으로는 동친 방정식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두 방정식이 동치라면 당연히 해집합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게 정말로 동치가 맞다면은 풀기 어려운 미방을 풀기 쉬운 미방으로 바꿔서 풀겠다는 것이 적분인자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실제로 1번 미방이 2번 미방을 만족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쉽습니다. 왜냐면은 요 2번 미방에서 요 두 번째 미방에서 fx가 공통항이 있죠? 묶어내 볼까요? 이거 줄여서 f라 쓰겠습니다. mxy 이것도 m이라 쓰고 nxy도 줄여서 n이라 쓰겠습니다. 그러면 mdx 플러스 ndy 권력계꼴이 되죠. 자, 이걸 만족하는 해, 즉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당연히 이게 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2번 방정식에서 f를 묶어내면 이게 1번 방정식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거 0이에요. f는 0이 아니거든요. 이때 곱해진 함수가 0이면 당연히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곱하고자 하는 함수 f는 0이 아닙니다. 따라서 f를 묶어내니까 이거는 0이 아니고 근데 두 개 곱해서 0이 돼야 되는데 얘는 0이 아니니까 당연히 얘가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 본 결과 1번 미방을 만족하면 이것도 만족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막 설명하는 과정에서 2번 미방을 만족한다면 하고 가정했을 때 F가 공통어로 묶어내어 보니까 F 0이 아니거든요. 얘가 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번 미방을 만족하는 해는 1번 미방도 만족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개의 방정식이 겉보기에는 다를지라도 해집합이 같아요. 즉 같은 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네요. 자, 이제 우리는 적분인자가 항상 존재하고 그리고 2번으로 바꿔서 푸는 것도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완전 미방이 아닌 미방을 완전 미방화 시켜주는 적분인자를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은 존재성이잖아요.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재 예제 한번 살펴본 뒤에 적분인자를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 아까 처음에 들었던 예제 3번의 문제입니다. 이 3번에서는 완전 미방이 아니었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3번 미방이 완전 미방이 아니지만 이런 함수들을 곱해버리면 이 미방이 완전 미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용어대로 한다면 그럼 얘네들이 바로 이 미방의 적분인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럼 한 미방에 적분인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앞서 배웠던 것은 항상 존재한다는 존재 정리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유일성 정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 그 이상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적분인자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얘네들이 적분인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면 곱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미방에다 곱했을 때 그 미방이 새로운 미방이 완전 미방이 된다면 그래서 적분인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3번 하나만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하나만 양변에다 곱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3번 미분 방정식 마이너스 y dx 플러스 x dy 이퀄 0은 분명히 m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하고 n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미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미방의 양변에다 3번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우변 0이니까 어떤 걸 곱해도 0이죠. 이제 새로운 이쪽 부분을 이제 P라 놓겠습니다. 편의상 얘를 그냥 Q라 놓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P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결과가 Q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결과와 같은지를 보면 됩니다. 자, 이제 P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분수함수 미법 분모를 제곱합니다.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죠.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합니다. 분모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2Y가 됐네요. 정도는 좀 해볼까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전체 제곱분에 자, 여기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Y제곱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P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은 이렇게 됐고요. 이번에는 Q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 봅니다. Q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분수함수 미분법을 적용합니다. 분모를 제곱하지요.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지요.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편미분합니다. x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니까 2x입니다. 역시 정돈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전체 제곱분에 이거 정돈하니까 y제곱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이군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개의 결과가 같습니다. 처음에 주어졌던 이 미방은 완전 미방이 아니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을 곱해놓고 나서 보니까 완전 미방이 됐습니다.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이 적분인자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마저 계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완전 미방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는 얘네들을 앞에서 배웠던 완전 미방의 해법에 맞춰서 해를 구하면 됩니다. 얘네들의 해를 구한 뒤에 그 해가 곧 이 해와 같다는 것 아까 설명했으니까 따로 검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 미방을 얘를 어떤 함수를 x에 대해서 표현한 것과 같고 얘가 어떤 함수를 y에 대해서 표현한 것과 같다고 해서 쭉 풀면 해가 구해지는데요. 자, 일단 예제 4번에 일반을 마저 결정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에 보면은
얘네들 여기다 곱해서 만들어진 좌변은 이 함수를 전미분한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에는 아크탄젠트 x분의 y 이퀄 c의 꼴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얘네들 곱해서 좌변을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d, 즉 d 마이너스 바깥에 있는 거 안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로그 y분의 x를 전미분해서 얻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를 곱해서 만들어진 일반에는 마이너스 로그 y분의 x 이퀄 c라는 것이고요. 얘를 곱해서 만들게 되면 좌변은 y분의 x의 전미분과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에는 y분의 x 이퀄 c의 꼴로 역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곱하고자 하는 그 적분인자 모양이 다양할수록 일반의 모양도 다 다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회가 나오는 것은 완전미방의 해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건 이미 앞에서 배웠으니까 생략하도록 하지요. 대신 우리는 이 시간에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는 적분인자를 찾는 공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적분인자를 찾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어떤 거는 y만의 함수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xy가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한 간단한 미방의 적분인자가 다양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적분인자를 구하는 공식을 다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적분인자 공식 두 가지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적분인자 공식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적분인자 공식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뭐 이런 조건에서 약속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또 저런 조건으로 약속을 하면 또 저런 모양이 나오다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적분인자 공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다루려는 것보다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효율성 높은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형태를 기억하려고 합니다.